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심의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됐습니다. 김제시가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고 예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반발이 일고 있는 교육기관 지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예산을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정읍에서만 100여 명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물론 어르신의 안부까지 챙기면서 발로 뛰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각각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설득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 설득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사업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심의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됐습니다. 법사위는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고 예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이 들어설 시유지입니다. 김제시는 이곳에 23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예비 귀농인이 체류할 수 있는 주택 4채와 교육장, 실습 농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이 사업을 계획한 지 무려 6년이 흘렀지만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아닌 금구면에 추진하려다가 변경한 겁니다. 당초 사업 예산보다 약 3억 원이 늘어났는데 주택은 오히려 10채에서 4채로 줄었습니다. 시 소유 땅으로 토지 매입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데 턱없이 많은 예산이 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4호를 위해 총 25억 3천만 원이 소요되며 주택 1호 건립을 위해서는 6억 3,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치 선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제 황산에서 금산 나들목으로 향하는 구간에 들어서는데 농장 부지 근처에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시에서 소음과 공해로 인해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실습을 원하는 귀농인들에게는 매우 부적절하며 게다가 집안이 약해 건물을 지지하는 땅속 기초 파일을 시공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김제시는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지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사업이 축소된 이유로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및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귀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을 유치하여 주택동을 늘려갈 계획이며 김제시와 같은 해 공모에 선정된 임실구는 올 초 2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지어 운영에 들어갔고 인근 정읍시도 올해부터 10가구를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상황. 그렇지만 김제시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채 고작 4가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반발이 일고 있는 보육기관 지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예산을 당초 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인당 19만 1천 원을 지원하려 했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13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9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 조정 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정읍에서만 100여 명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물론 어르신의 안부까지 챙기면서 발로 뛰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생각하는 포근한 온정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러 왔습니다. 지금 촬영. 홀로 사시는 박창호 할아버지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 손에 들려온 도시락 가방. 4-5가지 반찬에 따뜻한 국까지. 할아버지는 모처럼 식사다운 식사를 합니다. 고맙게 밥도 잘 먹고 반찬도 맛있고. 정읍에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여 명. 어르신을 찾아뵙고 안부까지 챙기는 발로 뛰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런 거 부르고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전동주 씨는 최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재빠르게 119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 들어보니 저 변기 트내기가 얼굴은 찡겨 있고 여기가 딱 엎져 있는데 여기가 조금 피가 난 것 같고. 전 씨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진 어르신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정읍시 노인 인구는 약 3만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독거노인입니다. 읍면동에서 대기자로 이제 관리되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이상 좀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하고 좀 협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좀 수요나 욕구에 맞춰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갈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독거노인 가정에 비상벨을 설치해 유관기관들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폐암 검진을 진행한 전북 지역 종사자 중 8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며 일반인보다 35배나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암 정기검진 제도화와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 산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 신설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7일 오전 8시 50분쯤 고창군 부안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팔을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양념 섞는 기계에 왼팔을 끼인 60대 외국인 근로자를 구조해 닥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속여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강간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안군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3번에 걸쳐 투약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본인이 추천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정 위원장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무리를 빚은 것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일들이 협치의 큰 틀에 장애가 되거나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협치의 순수한 목적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논란이 된 협력관은 여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서울에 있는 윤한류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면서 언론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요. 정 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재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를 내년 1월에 확실하게 밝히겠다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와 인접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움직임에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와 정읍시 의회 등 전북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는 7일 한빛 4호기 발전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빛 4호기 전수조사와 구조 건전성 평가 제시행, 주민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전북 지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유흥가와 식당과 같은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참고울이 연말연시를 맞아 김제 지역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을 돕는 데 써달라며 1억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윤건 참고울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탁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